바둑 비타민 시즌2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일 게스트, 오늘 흐름 전문의로도 제가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고근태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심 정호님, 육단님과의 자율적 바둑 내전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흐름 전문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대국의 흐름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백이 좀 흐름을 좀 잡은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좌변 정투에서 백이 조금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바둑은 사실 그렇게 크게 좋거나 유리하진 않지만 기선 제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몰아붙여야 되는 흐름이죠. 네. 좀 더 몰아붙이게 될지 판이 네. 과연 어떻게 흘러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세심 정원 6단님과의 자율적 바둑 내전 바둑입니다. 대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아주 강하게 저의 집을 삭감을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네요. 이거. 근데 지금 갈 타이밍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모양을 키우려고 한 칸을 떴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삭감이 들어오시네요. 오늘 가운이 잘 어울린다고 태양님이 예, 감사합니다, 태양님. 제가 사실 가운을 처음 입어보는데, 네, 보건진료소 젊은 의사 선생님 같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의사라는, 바둑께서는 그래도 흐름 전문의로 제가 또 네. 의사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형세 판단의 중요성은 알지만 형세 판단을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사실 기우님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프로 기사님 분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형세 판단이에요. 그래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우님들한테 형세 판단이 중요합니다. 형세 판단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사실 프로들도 형세 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바둑이 많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더 기력이 약하신 기운님들한테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고 오히려 형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서 흐름으로 나름 판단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우신다면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복귀를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바둑돌의 형태나 흐름을 통해서 형세를 판단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형세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고근태 프로가 이 흐름을 읽는 방법을 복귀 시간에 또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도 좀 배워가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흙에 교환한 게 좀 악수예요. 그 팩감이 될 수도 있고 좀 돌이 무거워진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보강을 해두네요. 네, 중앙이 지금 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흙도 뭔가 보강을 통해서 무거워진 돌을 확실히 안정시켜 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는 맞복이죠. 백이 변으로 들어오면 흙은 귀로 가고 백이 귀로 가면 흙이 변으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결정되지 않은 곳이 좀 중앙 쪽 같은데요. 네. 중앙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중앙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도 다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를 물어본다면은 다 형세 판단을 하라고 일단 말씀을 하시죠. 그쵸. 형세 판단을 해보고 바둑이 좋으면 적당히 하고 바둑이 나쁘면 뭐 좀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형세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바둑이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정확한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산을 통해서 집을 서로 비교해보고 그럼으로 통해서 이제 백이 들어가는 깊이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신 건가요? 지금은 흙이 우변이 아니죠. 우하기와 네. 우상기가 약 10집씩 해서 20집이 나 있고요. 네. 좌상기 같은 경우는 한 5집이 좀 두텁고요. 25집에 아래쪽 좌하기 같은 경우가
몇 집일지 참 애매한데요. 여기는 뭐 많이 쳐져서 한 20집 쳐진다고 하면요. 흙이 45집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럼 100은 확정가가 40집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덤은 없지만 100이 지금 할만하거든요. 네. 그러면 깊이 들어가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100이 없죠. 네, 그럼 저는 이 정도, 안전하게요? 네, 이 정도로 들어가서 아, 흙을 압박하는 듯 마는 듯. 아우, 네, 사실 그런 게 중요하죠. 껄끄럽네요. 네,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아, 어렵습니다. 손 빼면 잡으러 올 것 같고 그렇다고 호구로 들여다본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상대방이 가장 괴롭습니다. 네, 이걸 뭘 차단해 가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받아주다니 조금 당하는 것 같고 아, 어렵네요. 이제 흙이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곳을 이제 붙여가면서 그 전투가 벌어지면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환들을 미리 해주는 거죠. 네. 저 방금 홍민표 프로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가요? 브라운드 스티드 막 지나가는데 방금 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또 1회 게스트로 함께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특별 퀴즈라고 이 오로볼 퀴즈 말고도 한 가지의 퀴즈가 나가거든요. 네. 제가 특별히 우리 사모님 이름으로 삼행시 퀴즈 한번 가도 될까요? 어떠세요? 저야 좀 부끄럽지만 기우님들이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준다면 저야 대단한 영광입니다. 정말요? 네, 대단. 그러면 제가 이 고근태 1일 전문의 님의 이름으로 이제 삼행시 문제라고 해요. 삼행시 퀴즈? 삼행시를 낼 텐데요. 채택되시는 두 분께는 오로볼 10개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태 이름으로 이제 삼행시를 한번 지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제가. 그렇죠. 특별 퀴즈입니다. 오로볼 10개 두 분. 과연 이게 보면요, 진짜 참신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 바둑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재밌네요. 정말 괜찮은 글이 나오면은 제가 액자로 써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액자로까지. 굉장한 영광이죠. 아다마스님은 고생도 많았지만 근성 있게 승부해서 태양처럼 빛나라. 어떠세요, 이런 건? 너무 멋있네요. 뭐 해주시는 분들 다 되게 멋있게 써주시는데요. 제가 다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용사희망님은 고근태 프로님은 구단 근사하게 형세 판단을 잘한다. 태평하게 바둑 두고 언제나. 다양하게 많이 올려주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른 적어주셔야 제가 이제 고프로님을 방해할 시간이 많아져요. 네, 여러분 고근태 프로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적어주시면 이 채택되시는 두 분께 오로볼 10개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1번 서버 317번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삼행시 육봉대 사부님 삼행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네, 이제 중앙 쪽에서는 백의 삭감을 이 세심 정우님이 좀 끊어가면서 그래도 이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데요. 과연 이 선택이 어떻게 정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곽꽃내음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끝내기 하다가 태반이 역전당했죠. 아주 그 좋은 조언이 있는 그런 생각이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네. 채택드릴 수가 없는 게 저거를 만약 제가 걸어놓게 한다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짐바둑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채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딥마인더님은 굉장히 뭐라 그래, 되게 강하신 분인가 봐요. 아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채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래 주실래요? 한번 마음에 그럴까요? 드시는 게 이거 있으시다면 제가 그 바둑에 집중하느라 제가 다 보진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뽑겠습니다. 뭐 네, 많이 한번 써주시는 뽑아주세요. 기운들한테 죄송한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좋네요. 뭐요? 제가 좀 하긴 그렇고요. 고귀하신 고양이 나라님이요. 네, 그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귀하신 고근태 프로님, 근엄하신 고근태 사범님, 태양 같은 고근태 사범님. 와우, 이건 걸어놔도 되겠는데요? 고양이 나라님. 이거 참 제가 너무 저한테 좋은 말만 하면 전 그렇게 칭찬에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였네요. 칭찬. 칭찬에 약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또 기훈님들이 또 주신 칭찬이니까 제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삼행시 중에서 네. 굳이 이걸 고르셨어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삼행시들이 많았는데 네. 가장 뭔가 간단하면서도 네, 제가 뭔가 와닿으셨나요? 네, 그 좋은 말만 써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요? 마지막 한 분은 어떤 분께 드리죠? 이거 초이끼리 시작하는데 이거 그러네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 더 골라주세요. 한 분 더 골라주세요. 네, 고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고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좋네요. 고품격 바둑 방송. 화이님. 네. 고품격 바둑 방송 근래 들어 본 최고의 방송. 태어나서 본 방송 중에 MC가 제일 이쁜 방송. 또 저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또 화이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정해주셨습니다. 고양이 나라님과 화이구일님께는 오로볼 10개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못 뽑아드린 분들은 제가 네.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결국 칭찬이었네요. 그렇죠. 결국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삼행시는 앞으로 좋은 말만 좋은 말 위주로 적어주시면 우리 사범님들이 좋아하시네요. 지금 삼행시를 다녀오면서 중간이 반반 가르게 됐네요. 네. 뭐 어떤 교인들께서 저보고 축도 모른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축을 모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바꿔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둔 거고요. 이거 승부수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정말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형태는 흙이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요. 지금은 뭐 되든 안 되든 승부수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아주 백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승부수가 통하게 될지요. 일단 마지막 출 끼셔서 그 점이 좀 네, 걸리네요. 그게 좀 정확하게 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하게 붙여갑니다. 네. 저도 안 끊을 수가 없네요.
이거 승부로 가나요? 저는 그래도 바둑이 조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혹시 타협책이 있으면 좀 어떻게든 타협을 해서 안전하게 좀 이기는 방법 쪽으로 네. 네,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가 지금 맛이 나쁘긴 나쁜데요. 오, 역전 가능? 역전? 여기에는 제가 미리 여기를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해줘야겠습니다. 정말 이러시기에요? 안전장치를 해야죠.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놓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거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덩치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이게 작다고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 그 정도 크기는 네, 아닌 거죠. 적당한 크기에서 이제 두는 게 가장 좋죠. 일단 사전 공작을 하면서 중앙이 조금 더 두터워졌어요. 그래도 원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떠세요? 지금은 맛이 좀 나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맛은 나쁜데 수가 날 자리는 아니다. 맛만 나쁘다. 네, 맛만 나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근데 거기가 확실히 제가 네. 좀 기분 나쁜 자리긴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가 되게 다양한 끝내기가 숨어 있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냥 깔끔하게 흙이 집이 나서 거기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흙도 이제 수를 내면서 약간 손해 보는 수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거를 좀 위안을 삼아야겠죠. 그래도 이 중앙집 다 굳혀지면은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흙이 아직도 좀 끝내기로 이득을 보는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조금 네, 거기가 어쩔 수 없죠, 백도. 거기가 맛이 나쁜 곳이기 때문에 네. 백도 물러서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래도 끝내기가 가능하네요. 네, 그쪽에서 아주 끝내기가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백도 이렇게 젖혀서 막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백도 이제 많이 집이 깨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끊어서 두어가는데요. 수를 치면서 제가 맛이 좋게 둔다고 네. 말은 했는데 사실 맛이 좀 나쁘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더 이상 물러서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맛은 나쁘지만 수만 안 나는 정도로 네,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수가 막 나는 자리는 아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곳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인 거죠? 네, 이 정도로 지금 사실상 정리가 된 거죠. 뭔가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네. 흙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집이 다 굳어지면 사실상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흙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둬야 되는데 이제는 다 끊겼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런 곳을 일일이 이렇게 받아줄 필요가 없죠. 단수를 받지 않아도 네. 잡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런 곳이 이제 수순이 중요한 거죠. 네. 아까 백이 미리 끊어둔 것처럼 이런 네. 곳을 사실 밀어 끊어놨으면은 끝내기로 조금 더 이득 보는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정확한 타이밍에 끊어놨으면은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항상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끝내게 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수순에 의해서 아쉽게 그런 맛들은 사라지게 됐고요. 다시 끝내기로 돌아왔습니다. 중앙 쪽은 정리가 됐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곳이네요. 네, 거기도 뭐 크기도 클 뿐더러 선수 끝내기죠. 선수 끝내기. 네. 그러네요. 흙이 아직 못 살아 있네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그 선수 끝내기입니다. 끝내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은 경우가 네. 뭐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뭐 끝내기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 끝내기, 양선수 끝내기, 네. 뭐 역 끝내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냥 후수 끝내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양선수 끝내기가 제일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선수 끝내기, 그리고 역 끝내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끝내기를 하는 데 있어서 끝내기 단계가 돌입했을 때 그렇게 미리 다 순서를 정해놓고 그대로 이제 순서를 따라 끝내기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끝내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보다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끝내기 아끼다가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인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끝내기 때는 이제 긴장을 하면서 순서를 미리미리 정해도 두고 또 계산도 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또 바둑 비타민에는 끝내기 전문이신 이다혜 프로가 계시거든요. 뭐 이다혜 프로님한테 끝내기를 많이 배우셔서 바둑 비타민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끝내기가 굉장히 세시겠네요. 그건 또 확인해봐야 될 걸. 그래도 이제 이다혜 프로님께 네. 배운 이제 그럼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끝내기 하나만큼은 그래도 저희 그럼요. 기초는 그래도 그쵸 여러분. 저희 기초 탄탄하죠. 어느 한 곳 그렇게 특출나게 약한 부분이 없다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강함이 없다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마음 먹고 두셨으면은 훨씬 더 좋은 바둑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게 좀 되게 아쉽네요. 아무래도 그런 요인이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더 좋은 바둑을 던지셨네요. 네. 세심 정우님이 결국 돌을 거두고 말았네요. 오늘 세심 정우님과 고근태 구단의 자율잡바둑 내전바둑 고근태 구단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으로 대국하는 거는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세심 정우님과의 대국 내용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으로는 바둑을 두는 게 처음인데요. 사실 뭐 바둑은 제가 워낙 오랫동안 두어왔으니까요. 네. 그래도 뭐 한편에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편에 그냥 기우님들과 바둑을 사랑하시는 기우님들과 제가 바둑을 지도해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둑을 임해서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세심 정우님이 약간 더 고근태 구단보다 더 떤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대국적으로도 좀 느껴지셨나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뭐 한판의 대국을 통해서 모든 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두셨으면 더 좋은 내용을 둘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큰 실수도 없으셨고 잘 두셨기 때문에 오늘의 패배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세심 정우님 먼저 전화 연결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친수 같은 경우는 좀 집에 좀 민감한 수였다는 정도의 평가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친수는 아주 좀 날카로운 수였던 것 같아요. 이 수가 사실 이런 형태에서 상용의 맥점이거든요. 네, 이런 맥점을 통해서 네, 세심정우님. 네.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는 복귀창이 안 열려서요. TV로 보시고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텔레비전 불금 아예 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우하기에서부터 첫 변화가 진행이 됐죠. 네, 실전에는 호구로 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칸으로 가서 백한테 좀 압박을 하는 게 더 어땠나 생각이 드네요. 네. 두면은 사실 백이 밀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쳐가면요. 이제 백의 형태가 사실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그냥 시전처럼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밀어가서 백한테 집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백돌보다 이 흑돌이 더 돌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백돌보다 흑돌이 더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변 배석의 흑의 배석들이 앞으로 큰 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백이 조금 더 뭔가 공배를 더 많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사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두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실전 같은 경우는 실전에는 흑이 백의 하변 집을 깨긴 했지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백이 막음으로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흑의 모양이 조금 엷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여기서도 흑이 이런 곳을 하나 선수할 수 있고요. 이런 곳을 두었다면은 아마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흑이 좋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여기 사실 귀가 살아 있었거든요. 귀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여기를 지키신 게 초반에는 약간 완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서 지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프로시다 보니까 아, 이게 죽으면 초반에 그냥 끝날 것 같아서 그냥 그거.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지도기를 많이 뒀을 때 기우님들이 사실 이런 데를 막는 그 이유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사월이 안 죽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죽으면은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자. 약간 그쵸.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예. 근데 안 주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두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이해를 못하진 않거든요. 저도 뭐 사월이 애매하면은 이거 이러다가 다 죽으면 이거 창피한 일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쪽이 좀 아쉬웠고요. 네. 이렇게 돼서는 아무래도 여기 흑돌 하나가 아무래도 중앙에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여기 하나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백이 좀 바둑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흑이 좀 우세한 형태고요. 네, 이쪽이 전투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받아주는 게 사실 보통입니다. 이렇게 받아주면은 네. 백이 아마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들여다본 이유가 충머리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 충머리 때문에 사실 제가 들여다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7로 여기를 치받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제끼고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실전에는 흑이 여기를 친 꼴이잖아요. 여기를 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흑이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형태로 보통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백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사실 집은 흑이 다 차지했거든요. 집은 흑이 다 차지했고 여기에 흑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을 침입한다고 해도 사실 흑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형태예요. 아마 이랬으면은 아직도 흑이 발빠른 포석을 유지하고 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곳에서는 그냥 받아두는 진행을 더 추천하시는 거죠? 네. 시점 같은 경우 이수를 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흐름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를 과연 내가 흑이 여기를 안 둔다면은 백은 과연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두기 전에 내가 여기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상대가 어디를 둘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이 만약 여기를 놓아보기로 가야죠. 예, 백이 여기 둔다면은 네. 날일자 두고 뭐 이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흑돌을 공격하는 굉장히 압박적인 수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집이 굉장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집으로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급하게 두지는 않겠네요. 네, 백이 사실 급한 곳이 없는 거예요. 흑이 여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다 집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3-3을 들어가도 사실 집은 별거 없고요.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살아도 아니면은 시전처럼 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흙이 한 수를 더 둔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끝내기 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이 큰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곳을 먼저 가고 어떻게 보면은 백이 가면은 백집이 생기고 흙이 가면 흙집이 생기는 그런 큰 곳을 가야 되는 거지. 네. 사실 이렇게 백도 흙도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지역에다가 돌을 초반에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두고 싶은 곳을 먼저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를 둬야 할지 두고 싶은 데가 너무 많고 어디를 둬야 할지 모를 때 상대 입장이 돼서 상대라면 어디가 가장 두고 싶을까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행마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실전에서는 네, 실전에는 사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여기서 사실 제가 여기를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여기를 실전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백이 이렇게 갈 리가 없거든요. 더 멀리 가거나 뭐 크게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성급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결과는 흙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의 집을 주었지만 흙도 집이 많이 났고 또 이 두터움과 이 공격이 어떻게 보면 적절히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까 말했듯이 흙은 이렇게 제껴서 사는 게 정수고요. 네, 이렇게 제껴서 사는 게 정수예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걸 별로 칠 이유는 없겠죠. 네, 이렇게 사는 게 정수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 흙을 제압한 것이 굉장히 백이 큰 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고요. 네. 돌이 투자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저의 좀 행마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둑은 여기서는 바둑이 사실 되게 어려운 바둑이에요. 아직은 흙이 확실히 좋은 건 확실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을 패로 변화를 좀 모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가 어떻게 보면 승부처인데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 둔다면은 여기를 제낄 수가 있고요. 팩감을 쓰지 않아도요. 백이 어떤 팩감을 쓰든 만패불청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네. 근데 막상 바둑을 보면은 뭐 이렇게 큰 패가 별로 없어요. 뭐 사실 이 정도가 거의 큰 패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지금 받아야 되는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흙에 1로 강하게 두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 1로 강하게 두는 건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늘어두는 게 있어요. 가만히 늘어두면은 이제 이 패맛이 남은 채로 바둑을 서로 두어 가는 거죠. 이렇게 늘면은 뭐 패싸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때리고 뭐 흙도 이런 데 들어가고 그냥 백이 해선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백돌을 갈라가면서 싸우는 네,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한 수예요. 제가 보기엔 1을 아마 두셨어도 바둑이 나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 두텁고 그냥 백은 단순히 살 뿐이지 뭔가 이 백에 빵 뜨는 돌들이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선택도 참 괜찮았을 네. 것 같은데요. 실전에 있는 수도 그냥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있는 수도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쳤을 때 만약 이렇게 그냥 이어 두셨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우하기에 흙이 10집, 좌하에 좌귀와 변이 합쳐서 20집, 30집에다가 여기 한 5집, 35, 네. 한 40집, 흙이 한 40집이 나 있거든요. 백은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한 15집 정도 쳐주면 적당할 것 같고요. 백은 몇 집 정도 나나요? 이쪽이 백이 15집 정도가 좀 약해요. 그러면 네. 백은 30 정도 되는 거죠. 흙은 40집이 나 있고요. 어, 그런데 지금 형태가 이 백돌이 도망가야 되는 형태잖아요. 네.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백돌이 도망가는 와중에서 뭐 어떻게 도망갈지는 뭐 가령 이런 식으로 도망갔다고 하고요. 도망가는 와중에서 이쪽 흙 모양이 두터워지겠죠. 그리고 흙이 선수고요. 네. 그럼 이런 데만 지켜도 흙이 굉장히 편한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형태 같은 경우는. 세진정우님,
네. 이렇게 그냥 이어서 받아가는 진행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해봤는데 네. 자꾸 잡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100을 다 잡기 위한 선택이었군요. 이게 반은 안 잡아도 절반이라도 잡으면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아, 네. 오히려 제 돌이 다 죽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좀 아, 실전의 선택은 이제 100도를 어느 정도 잡아가기 위한 네, 선택이셨어요. 사실 저는 그 돌을 잡으려고 오실 줄 몰랐는데, 근데 제가 아까 두면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공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공격이라는 건 사실 뭐 흑돌이 굉장히 두터운 형태여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심정님께서 여기를 이었을 때 살려주시고 이제 두텁게 만들어서 아직도 내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정확했고요. 그 판단을 만약 하셨으면은. 근데 실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러 오시다가 그러면 사심정우님,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곳을 둔 거는 왜 갑자기 이거는 약간 잡으러 오신 건 않지 않나요? 지금 중앙에 거기가, 찌르세요. 네. 거기가 막히면 잘못하면 중앙에 좀 몰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길 나가면 좀 죽는 것 사활은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흑이 백을 공격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해심정우님께서 확실히 긴장하신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잡으러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혹시 죽을까봐 너무 좀 두려움에 차고 계셔가지고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사실 이제 상수와의 대국이 아니라 이제 동수와의 대국이셨다면은 지켜두기보다는 그래도 공격하는 선택을 하셨겠죠, 세심정우님. 네,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약간 방송 대국과 또 네네. 고근태 프로와의 대국이라는 점이 지금의 저 늘어가는 수를 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린 거는 사실 때리는 수는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이득이 될 만한 형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때리고 나서 백이 어딘가를 줄 때 흑이 여기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으면은 이렇게 지킨다고 했을 때 또 지켜야 되는데 흑이 한 수를 투자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나 백이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 패를 흑이 계속 버티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차피 이렇게 될 모양인데 이렇게 때리시니까 이제 백은 어떻게 하느냐? 백은 이걸 안 때려주죠. 아, 백은 이렇게 미완성된 형태를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이득을 보려고 하지 원래대로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지켰으면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지키셨으면은 어떻게 어떤 결정된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에 대해서 이용당하시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때리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을 이제 흑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백한테 좀 이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백에 뚫어가는 수는 흑이 막지 않아서 생기는 당연한 응징이었고요. 네, 이후 좀 더 수순 한번 네네. 지켜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가 승부처였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끊어가셨죠. 네. 네, 강하게 끊어가셔가지고 일단 그래도 백도를 좀 잡는 데에는 성공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이어주셨으면은 아마 이 다점을 잡으셨을 거예요. 네. 이랬으면은 사실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면은 이 흑돌이 죽을 돌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제치는 수를 깜빡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저치는 수를 깜빡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는 다음에 여기를 지켜야지만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먹히면서 여기가 너무 두터워지는 바람에 이 돌이 같이 죽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무리하시다 약간 여기서라도 냉정하게 이렇게 버리셨어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셨어요.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버렸으면은 그래도 흙이 이쪽 모양이 좀 중앙이 크게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여기서 또 미련을 약간 못 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죽고 여기도 중앙이 아주 이제 맛이 나쁘면서도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는 네 이제는 사실 이미 여기서는 이제 백의 우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좌변에서는 백이 포인트를 많이 올렸네요. 네네. 거기서 제가 그거를 버리면 어차피 지니까 네. 네. 그냥 살려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아, 그래서 살려 나오셨군요. 네. 근데 이제 바둑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랑 상대 대국자가 있잖아요. 제가 실수를 해서 상대 대국자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대도 나라는 사람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상대의 실수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후반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의 실수에 약간 자책하면서 그대로 판이 그냥 무너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아, 잘 바둑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바둑의 전략을 짜 나갈 것인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죽게 되면은 여기서 좀 이제 바둑이 두다 보면은 돌이 죽을 수가 있고,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축을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기훈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가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바둑을 두어 나가냐에 따라서 어려운 바둑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차분히 좀 후위를 보면서 지켜나간다면 또 세심정우님 다른 대국들에서는 또 기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저 같은 프로랑 두면 사실 역전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네, 뭐 6단 같은 경우는 6단이신데 7단, 6단에서 7단 정도는 1단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세심정원님께서는 실수를 상대 뭐 7단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때를 기다리고 차분하게 바둑을 불리해도 차분하게 두어 나가신다면은 훨씬 뭔가 역전승도 많아질 거고, 승부하는 데 있어서 더 좀 깊은, 좀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서심정우님, 일단 저희가 이제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곳까지는 복귀를 해드렸는데, 오늘 대국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궁금했던 점이나 뭐, 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이해가 잘 가고요. 아, 네. 궁금했던 것보다는 마지막에 그 축에서 설마 그게 죽겠냐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게 죽으면서 아, 거기가 상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 쪽이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아, 상변에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부분. 네, 여기 이 모양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승부수로 또 여기서부터 사실 승부수로 던지시고 계셨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승부수 던지고 계셨는데, 사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사실 100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만만치는 않죠. 여기를 이제 흙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버려서 사실 버려서 흙집이 생긴 게 한 15집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것만 먹어도 15집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버리더라도 요거를 제가 먹으면은 충분히 100이 여기서 오히려 이득을 보면 받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바꿔치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형태는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맛이 없는 거예요.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수를 내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곳이죠. 네, 실전 정도의 요 정도의 수만 낼 수 있고, 사실상 거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0이라면은 100은 사실 이렇게 먹음으로 해서 바둑의 결정타를 날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앙 쪽 세심정호님의 마지막 궁금증까지 풀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국 복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세심정호님의 기력 진단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세심정호 6단님의 기력 진단서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포석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제가 이제 이선을 쳤을 때 붙이는 수와 같이 포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각이 괜찮으신 편이에요. 네. 바둑을 어떻게 뭐 단단하게 두시는 것도 그렇고, 포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고요. 감각도 중후반에서 행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을 통해서 이렇게 흑돌이 다 죽는 걸 모르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익기가 약간 정확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행마나 끝내기 같은 경우도 끝내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셨고요. 끝내기는 거기에서 조금만 더 계산력을 좀 곁들인다면은 금방 원하시는 7단 이렇게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면 원하시는 7단 금방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기력 진단서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세심정우님, 저희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또 함께 고근태 구단과의 대국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예,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 많이 배우셨더니 다행입니다. 저희 또 바둑 비타민 시즌2 자주 봐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심정우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화 연결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일일 게스트인 고근태 구단님 벌써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첫 방송인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네, 뭐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것도 이렇게 나와서 기호님들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것도 인연인데 네. 언제 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근태 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일일